아무리 논리적으로 맞다 하더라도 제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 이 요리는 미슐린 3스타가 최고 유기농을 만들었어요라고 하는데 맛이 없는 거야 그냥. 근데 그걸 맛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거죠. 이건 최고의 요리사가 최고의 재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 맛있는 거야라고 하고 먹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결국은 내 아이 직관에 따라야 된다는 생각이 제 생각이거든요. 반갑습니다. 잘 들리는가요? 광고 작업을 한다는 것은 그 클라이언트와 제작자가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를 가지고 하죠. 그걸 가지고 이제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많이 노력을 하고 또 그걸 가지고 예산도 집행하고 결제를 맡아가지고 불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잘못된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안이라는 걸 만들죠. 보통 시안에 의해서 작업을 하는데 저도 초기에는 많이 그렇게 작업을 했거든요. 근데 하면서도 제가 아주 어릴 때 어떤 패션 사진을 많이 찍으면서 제가 그 옛날에는 거의 뭐 해외 잡지도 보고다 뭐 이런 잡지를 뜯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찍어주세요 하는 요청도 많았을 정도였거든요. 그때도 제가 일도 많지도 않았는데 제가 했던 이야기가 그럼 이 사진 찍은 작가한테 맡기지 왜 내한테 맡겼냐고. 물론 그 사진가는 이제 미국에 있는 유명한 작가였기 때문에 섭외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오리지널리티에 대한 추구했던 거는 그때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패션 사진으로 유명했던 사진들도 이게 하리케인이라는 잡지가 책이 있는데 그게 아마 80년대 후반의 작업 아마 올림픽이 되기 전에 작업했던 작업들도 그 제가 하리케인이라는 광고 사진을 찍을 때 인천 차이나타운을 찍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해외여행이 자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천 차이나타운이 지금처럼 이렇게 막 무슨 이게 뭐 지금은 무슨 롯데월드 뭐 차이나타운 거리처럼 됐지만은 그때는 정말 고전역한 이제 이런 차이나타운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진이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홍콩 로케이션을 갔나 할 정도에서 그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한 화제를 불러일으켰고 그 또 사진이 주목받아서 계속 지금까지 이제 광고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찍는 사진이 시안을 만드는 것보다도 이제 물론 이제 광고주하고 많은 비용을 하기 때문에 시안형 걸 만들 때도 많았었어요. 근데 이거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서로가의 기본적인 약속이지 그게 절대적이지 않은 거를 늘 추구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작업을 하는 방법이 먼저 이야기를 먼저 만들고 그 이야기대로 찍다 보면은 그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을 사진을 뽑아서 잡지 광고를 쓴다든지 카다로그 쓰는 일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나온 사진들은 예기치 못했던 좋은 사진이 나온 게 많았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이야기를 만들었던 것들이 이제 자료로 남아 있으니까 결국은 그 사진들이 하나의 짧은 뭐 영화적인 이야기가 됐죠. 그렇게 작업했기 때문에 그 중에 책에 나왔던 것들은 그 중에 대표적인 사진이지만은 결국 많은 사진을 찍고 골랐기 때문에 그 나머지 사진들로 해서 영상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이 제 목표는 아무튼 클라이언트 요구는 당연히 해결해야 되는 것이 프로 사진가로 할 일이고요. 생각 이상의 것을 보여주겠다는 게 제 작업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이제 사진의 시작과 끝이 같습니다. 마치 메비우스의 띠나 불교의 윤회처럼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러면서 100년 전에 이 파리의 살롱의 소녀는 자신이 미래의 사진을 보고 사진 속에 있는 여자는 2109년에 서울의 덕수궁에서 샴페인을 마시면서 자신이 과거의 사진을 보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진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 이야기가 나왔던 게 무엇인가 하면은 저 왼쪽 끝에 보면 베리주에의 샴페인의 이름이 벨에 포크입니다. 아름다운 시제죠. 당신이 베리주에를 마시면은 당신의 인생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아름다운 시간을 보냅니다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그 현대카드 일을 하면서 했던 첫 번째 광고 작업인데요. 현대카드가 이게 리퀴드 메탈이라는 아마 그런 신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카드인데요. 근데 이게 처음으로 이게 이런
메탈 소재를 가지고 카드를 만들었는데 그 카드에 대한 재료에 대한 설명을 한 적이 없어요. 아무튼 뭐 카드의 기능이나 성능을 많이 이야기했는데 이 작업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그 우인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거든요. 일단은 그 광고 일을 하시다 보면 사실은 장작자와 클라이언트의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일반적으로 사실은 그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그 이 문제의 해답은 사실은 그 클라이언트의 책상에 있어요. 그리 정말 저는 클라이언트가 저를 방문하는 것보다 저는 클라이언트를 방문하는 걸 좋아해요. 가면은 최고 경영자나 디자인 실장이 책상에 보면은 이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꽂히는 책이 무엇이며 스크립인 게 뭔가 하면은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표현한 걸 다 사실 답이 다 있어요. 근데 대다수 많은 이 커머셜한 일들이 보면은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최종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의 거리가 상당히 먼다는 거죠. 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우리 회사의 목표는 이렇고 어떻게 하는데 그 이야기를 임원의 광고 담당자한테, 광고 담당 사무부가 대리한테, 대리는 광고회사 A한테, AI는 또 그 얘기를 듣고 프로덕션을 만나가지고 A 하면 한 10단계 정도를 거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없는 두리뭉실한 게 나오는 이유가 그게 있거든요. 그게 말하면 소위 말하는 시한의 형태로 나타나죠. 현대카드는 저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배려를 해줬습니다. 실질적으로 디자인실을 개방해주고 언제든지 쉽게 방문할 수 있게 하고 뭐 임원실도 마음껏 출입하게끔 해가지고 하는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제가 현대카드 디자인실 워낙 뭐 자료도 많고 그러니까 자주 책도 보러 가다가 우연히 있는 거 이걸 보게 된 거죠. 그때는 이것들이 이렇게 디스플레이 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냥 왼쪽 끝에 있는 재료인 그 원래 형태, 그 다음에 사출된 상태, 이거는 마지막 레드 카드인데 이것들이 그냥 흩어져 있었는데 제가 유심히 보니까 맨 끝에 것이 원래 재료고 이거를 프레스 눌러서 나온 게 이거라는 걸 아주 간단하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걸 빌려가지고 이거는 정식으로 오다 받은 일도 아닙니다. 제가 가져가서 저희 스튜디오에다 놓고 찍었거든요. 마침 저희 스튜디오 바닥이 시멘트 바닥인데 마치 이렇게 균열 같은 거 있어가지고 마치 천지창조의 하늘처럼 잘 표현이 돼가지고 찍은 사진을 가지고 디자인실에 줬더니만 너무 고맙게 생각하면서 바로 광고가 나왔거든요. 광고가 나오면서 이게 월간 디자인 신문 광고에 다 나왔는데 현대카드에서 굉장히 기뻐했어요. 저 역시도 굉장히 기뻤고 그래서 왼쪽 상단에 보면은 포토바이 김용호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으로는 우리나라 광고 사진의 사진가의 이름이 포토바이 기록해 준 첫 번째 사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거는 이제 리버 블리안트 캠페인인데요. 현대자동차랑 했을 때 첫 번째 했던 캠페인이 리버 블리안트 캠페인을 제가 광고를 했는데요. 이 광고 사진은 마찬가지로 전혀 시안이 없이 작업 스토리를 만들고 했던 사진이거든요. 이 사진들은 나중에 모노콜이라든지 세계판 글로벌 그 이코노미스지 표사에도 광고가 나가고 한국에서는 이제 노블레스라든지 이런 럭셔리 잡지에다 광고가 나왔습니다. 스토리 콘티입니다. 나중에 촬영을 하고 난 뒤에 그 글들을 좀 정리한 것이죠. 제가 아무튼 그 블리리언트란 단어에 주목했습니다. 작업을 시작하게 되면은 그것이 어디서 왔는가 그 근본적인 대한 질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블리리언트란 단어를 주목을 해서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반짝반짝하는 것 말고 단어를 설명하는 아주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블리리언트 컷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다이아몬드를 세공하는 최난이도 높은 컷을 블리리언트 컷이라는데 그게 주목을 해가지고 이제 다이아몬드를 이제 인조 다이아몬드를 구했죠. 큰 다이아몬드와 현대자동차의 엠블럼이 계속 반복 교체되거든요. 마치 현대자동차는 다이아몬드와 같다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는 이야기죠. 그리고 희노애락 애호역이라고 이거는 이제 그 보고 잡지의 특집이었는데요. 이영애 씨 특집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영애 씨가 그때 최고 인기를 부사할 때였는데 이영애란 대배우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나왔던 게 이제 어떤 한 인간의 감정을 표현한 것이 이제 7가지 감정, 희노, 애락, 애호욕을 가지고 표현했습니다. 이거는 분노인데
이건 아마 그 뭉크의 절규를 약간 패러디한 거고요. 이거는 이제 그 피카소가 보면은 스트라이프 셔츠를 자주 입고 있는데 재미있는 사진이 있거든요. 이게 앉아 있는데 저런 이제 크로아상 같은 거를 손 있는 분이 놓고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패러디한 거고요. 이거는 굳이 패러디기보다도 그냥 이렇게 약간 슬픔에 잡히는 거를 한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그때 저 뭐죠, 분노인데 그때 저 뒤에 있는 그림은 이만익 작가의 명성황후입니다. 명성황후 그림을 그때 연극으로 한창 히트쳤고 또 그때 한창 반일 감정이 높을 때였으니까 아마 그런 패러디를 한 것이고요. 이거는 또 욕망에 관한 이야기인데 콜렉터의 소장품인 이런 그림과 그런 어떤 제의식을 표현했습니다. 제의식이 아니라 재래의식. 예. 예, 이거는 절골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배를 타고 있는 그 어떤 소녀의 그림과 영애 씨의 긴 머리를 풀어서 절금을 표현했죠. 이게 이제 KT 작업인데요. 그래서 디스코 KT도 이제 작년에 했던 작업인데요. KT가 추구하는 이제 세계가 ABC, AI, 빅데이터, 클라우드의 세계를 표현하는데 광고회사가 있었지만은 작가한테 파인아트적인 작업 방법으로 일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시안 없이 했던 작업이었거든요. 어떤 그 목표하는 바에 대해서 상상력이 다르다는 건 상당히 힘든 문제죠. 실질적으로 저는 혼자고 클라이언트는 아주 고위 임원부터 부장, 대리 또는 광고회사 하면은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많은 사람이 생각은 다 다르다는 거죠. 나만 생각이 같은 거죠. 나만 나의 습대들과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내 생각에 의해서 표현되지만은 클라이언트는 다 다르다는 거죠. 또 클라이언트들은 사실은 나는 이 일만 하지만은 클라이언트들은 여러 가지 작업 중에 하나가 내한테 의뢰를 했었던 것이고 하다 보니까 서로가 생각하는 기업 이미지가 다를 수가 있는 것들이었는데 저 개인적인 만족도는 있습니다. 결국은 디지털 세계라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흔히들 디지털 세계를 생각하면은 물론 이제 그때도 다른 뭐 이런 광고회사에서 나온 이미지 같은 경우들을 보면 사실은 디지털 세계라면 마치 그냥 아주 사이버적인 아날로그는 전혀 없는 아주 뭐 이렇게 거대한 무한한 우주 공간의 빛과 이런 흔히 알 수 있는 그런 이미지들이 태반이었던 것 같았어요. 사실은 또 많은 사람이 그런 걸 생각하고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했지만은 그건 어떻게 생각하면은 거대 자본에 의한 허리우드 영화가 할 수 있는 표현이라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에서 생각했던 디지털의 세계가 결국 우리한테 뭐를 해줄 것인가, 결국 디지털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 결국 아름다운 세계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우리 인생은 아름답기 위해서 그것이 디지털이든 무엇인가 필요한 것이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장황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미래 세계에 관한 것, 뭐 저거 뭐 인류의 모든 역사는 새로운 세상을 가기 위한 것이다. AI, 빅데이터, 클라우드를 이용해서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보고에서 한 5년 전에 그때 그 알파고와 이세돌의 이제 그 인간과 AI 대결에 대한 뉴스가 됐을 때 저한테 의뢰가 왔던 작품이었고요. AI의 를 특집으로 이제 보고 화보를 만드는 걸로 해서 제가 이제 했던 이제 이 사진 중에 일부인데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미래를 얘기하는 많은 영화들을 보면은 뭐 최근에 뭐 설국열차도 있고 또 예전에 브루스 윌리스가 나왔던 제우원소 같은 영화를 보면은 사실은 미래 세계는 모든 사람들이 뭐 아주 안락 캡슐 호텔에 조그만 방에 살면서 뭐 모든 영양분이 있는 이런 뭐 조그만 캡슐을 먹으면서 먼 시공간을 여행을 하는데 사실은 아주 부자들은 결국은 아주 먼 미래에도 어둑구뚫어진 삶을 산다는 거죠. 뭐 이렇게 고급 식당에서 양식을 하거나 하는 이야기들인데, 그래서 아무튼 아무리 기계적이고 사이버틱한 세상이 된다더라도 결국은 미래는 호화로움은 영원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호화로운 영안생을 살아가는 데에 승리자나 지배자나 누구 또는 알 수가 없죠. 공존하는 인간과 기계가 공존하는지 또는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는지 어떤지는 모르긴 하겠지만은 아무튼
커플로 보이는 사랑에 빠져 있는 로봇과 그 연인으로 보이는 인간이 로봇의 무릎에 베고 사랑에 빠져 있는데 정작 그 로봇은 자기 연인의 다른 동생 친구랑 손을 맞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거는 기계가 감정을 가졌는지 아니면 또 인간을 학습하는지도 모르죠. 제가 백남준 선생님을 이제 2003년에 미국을 방문해서 촬영을 해서 인물 사진전을 전시를 했는데 에피소드가 그때 백남준 선생님이 병환 중이시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기 때문에 인터뷰를 안 할 때였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튼 인터뷰를 하게 돼가지고 그때 독일의 슈페겔 기자가 일주일을 기다리는데 인터뷰를 안 해줬다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저도 너무 궁금해서 선생님 왜 어떻게 제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의 전시 기획이 좋았다 그랬어요. 말하자면은 백남준 선생님 같은 세계적인 예술가한테 사진을 찍자 인터뷰를 너무 많았겠지만 결국 기획이 중요했던 거예요. 당신이 나를 찍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 사진을 찍게 됐고 그 전시는 굉장히 화제가 됐고요. 그때는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약 1억 정도의 비용을 후원했는데 나중에 그 벤처 자체 내에서 홍보 결과물을 한 3억대 이상의 홍보 효과가 있었고 벤처 지사가 한국에 생기고 본사에서 평가한 해외 지사 마켓 중에서 최고의 마케팅이었다고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백남준 선생님이 말년에 그 소호에 있는 머스 110번지 자택에서부터 차이나타운에 있는 작업실까지를 매일 왕복을 했거든요. 휠체어를 타시고. 그러면서 사실은 그때 당시에 뉴욕을 방문했던 뭐 관광객이나 학생들은 백남준 선생을 많이 만난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조수가 미는 휠체어를 타고 그 차이나타운과 작업실을 왕복하면서 찍은 영상과 사진입니다. 괜찮아요. 밀고 갈 수 있어요. 이게 상징 필름이 너무 짧은데요. 왜냐면 이게 총 촬영 분량은 거의 한 뭐 6, 7시간 이상 됩니다. 한 3일간에 걸쳐서 한여름인데 계속 작업했던데 너무 길기 때문에 짧게 그냥 이렇게 뭐 편집해서 보여드렸거든요. 근데 그 책에도 나와 있지만은 굉장히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게 엄청 정신이 없습니다. 그정말 특히 20년 전에 소거리가 거의 포장이 된 데가 별로 없고 또 계속 공사 중이고 거리의 소음과 관광객들 소리 그리고 첫 장면에 막 흔들리는 거 보면 마치 그냥 머릿속에 뇌가 그냥 흔들리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근데 그 길을 백남준 선생이 매일 왕복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맡았던 영감으로 여러 가지 작업을 했다고 봅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네. 옛날에 엘칸토라는 신발 회사에서 무크라는 신발을 만들었어요. 그때 이제 젊은 마케팅 전무와 디자인 실장이 무크라는 블랙 코디네이션이라는 캐치프레이스를 가지고 만들어내면서 로고를 무크라고 지었거든요. 무크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럼 저한테 촬영을 해고 왔는데 처음에 붓글씨로 무크라고 썼어. 왜 그러냐니까 건물 묵자를 가지고 뜻을 받았기 때문에 붓글씨 썼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 논리 노예가 되면은 그런 일이 생겨요. 당연히 건물 묵자에서 왔으니까 붓글씨를 그걸 썼다는 이야기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촌스럽다는 거예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맞다 하더라도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 이 요리는 미쉐린 스리스타가 최고 유기농을 만들었어요라고 하는데 맛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걸 맛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거죠. 이건 최고의 요리사가 최고의 재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 맛있는 거야 라고 하고 먹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결국은 내 아이 직관에 따라야 된다는 생각이 제 생각이거든요. 근데 내가 아무리 말은 그렇다지만은 촌스러운 거예요. 젊은 애들 상대로 하는 브랜드인데 붓글씨로 무크라고 썼으니까 내가 이건 아닙니다 라고 하니까 그 젊은 경영자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내가 디자인해 주겠습니다 해가지고 디자인한 것도 없어요. 그때 마침 이제 저 무크라는 그 헬베티카 채거든. 그때 네빌 브로디라는 디자이너가 굉장히 그 활약을 많이 할 텐데 헬베티카 채를 약간 변형해서 만들어 줬거든요. 근데
다행히 저 그러면 경영자가 그 전에 만든 모든 그 제품을 다 폐기했어요. 신발 박스, 폐기, 패키지, 포장들 다 그때 당시로 한 25년 전이나 뭐 그때 30년 전에 뭐 모든 이 작업물도 한 몇천만 원 이상을 폐기 때문에 현재로 한 억대 이상의 걸 포기를 했죠. 근데 아무튼 저게 이제 굉장히 히트쳐가지고 나중에는 뭐 하나의 브랜드에 대해서 크게 성공을 했던 케이스인데요. 이거는 제가 만드는 첫 번째 CF입니다. 무쿠라는 CF를 만들고 됐는데 뭐 광고 사진과 히트치다 보니까 CF 제작도에 왔는데 사실 제가 저걸 내가 직접 안 한 걸 되게 후회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다른 분야의 일을 하는 게 좀 터부시하는 시대였는데 아이디어만 제가 냈거든요. 그 아비정전이라는 영화에 장국영이가 나오는 영화의 한 장면을 패러디했는데요. 영화의 OST를 구하려고 하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되게 유명한 음악인데 아무튼 장국영의 그걸 패러디해서 그걸 만들었는데 만들면서 생각했던 게 뭔가 하면은 계속 차별을 노리겠었어요. 그래서 모델을 일본 모델을 썼거든요. 일단 한국에 누구나 유명한 모델 쓰면은 그 신비감이 떨어질 것 같고 필름을 흑백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게 최초의 흑백 CF일 수가 있어요. 그때도 칼라의 전성시대인데 그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테레비를 쓰다가 갑자기 흑백이 나오니까 테레비 고장난 줄 알았다는 사람들이 많았었고요. 저 CF도 단순히 장국영의 그 아비정전을 패러디한 것만 아니라 결국 소비자들은 아이들이긴 하지만은 돈을 주는 사람들은 부모님이거든요. 부모님 세대에 맞는 그 만보 음악의 춤의 느낌은 이제 젊은 감성을 해가지고 온 가족이 좋아하는 CF를 만들었던 거죠. 선생님 이렇게 오셔서 청중들하고 마주하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질문도 받고 그러니까 어떠십니까 오늘 이런 경험이? 글쎄요, 뭐 아무튼 기쁩니다. 뭐 저희 큰 누님이 그 교보문고가 사진 찍어서 보내가지고 가문의 영광이라고. 네, 아무튼 저자분들이 본인들의 책이 저희 책방에 놓인 걸 보면 되게 기뻐하시는데요. 제가 그 사진 찍어서 선생님께 보내드릴게요. 저희 책방에도 놓여 있다고. 자, 여러분 오늘 돈도 내시고 또 이 정말 그 길 막히는 불금에 밤에 이렇게 다 오셨어요.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저는 점점 더 시간을 내서 제가 몸을 움직여서 어딜 가는 게 이제 점점 엄두가 안 나요. 웬만한 게 이렇게 디지털로 다 처리가 되고 또 매일 저녁 여기 책방을 지키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시간을 내서 여기 직접 오시는 게 어떤 수고인지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더더욱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고요. 돈도 내시고 시간도 내시고 또 이렇게 노력을 하셔서 여기 오셨잖아요. 그런 보람이 있으셨나요? 그럼 박수로 한번 들려주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